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문영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누구 말을 믿어야 해?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텼다. 오늘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기를 안 하네요. 장이 안 좋으면 네.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담백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줄 평을 대화형으로 하는 사람은 전 방송사의 문 기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네, 오늘 장 초반 0.7%까지 하락폭을 키웠던 코스피 지수는요. 빠르게 낙폭을 줄이며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3,829억 원 팔아치웠지만 개인이 2,138억 원, 외국인이 1,481억 원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느덧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또 에코프로가 각각 7.1%, 10.6%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최근 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과 더불어서 테슬라 주가 급등, 또 증권가의 밝은 전망이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네. 연준 스탠스가 갈팡질팡하니까 증시도 갈팡질팡한 것 같죠? 맞습니다. 전일 발표가 있었던 4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3명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간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더 먼 길을 가야 한다면서 현재 긴축 정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심지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5.4% 이상으로 높아질 필요가 있다면서 다소 강한 긴축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연준 위원들이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이 매파적 태도가 장 초반 우리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원래 기대가 크면 좀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기대감을 잠재워준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빠르게 낙폭을 줄였다. 이건 어째서입니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좀 살펴보니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현지 시간 8일 오늘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기존의 의견을 유지한다면서 올해 코스피 지수가 2,800까지 도달할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이유로 어떤 그 배경으로는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렴한 밸류에이션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보다 한창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해 주식시장 하락은 올해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곧 이제 이익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 섹터에서는 반도체 주식을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네. 이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올해 중반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매우 긍정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도체까지 들어봤고 AI 관련 기업들 오늘도 주가가 좀 크게 뛰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AI 챗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이 AI 챗봇 관련주로 분류가 된 이 웅진과 딥노이드, 오픈베이스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오늘까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10개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5곳이 AI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호난 테크놀로지가 200% 넘게 상승했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100% 넘게 상승하면서 좀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AI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우리랑 상황이 좀 비슷하게 AI가 뜨고 있던데 완전 AI 붐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예전에 혹시 스치면 오른다 이런 메타버스나 NFT 열풍 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AI 챗봇이나 챗 GPT와 관련된 기업들은 스치면 오른다 이런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 AI 챗봇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서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테마주의 경우 투자의 기본이 되는 밸류에이션과 실적과 무관하게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가격의 급락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가 거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AI 관련 기업들이 개발한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AI만큼이나 떠오르기 시작하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공모주 청약인데 따상이 또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이 유아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꿈비가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공모가는 5,000원이었는데요.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10,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개장 이후 상한가인 13,000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사실 꿈비의 흥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모가 희망밴드가 4,000원에서 4,500원이었는데 기관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밴드를 초과하는 5,000원에 공모가를 확장 지었고요. 일반 청약에서도 경쟁률은 1,77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증명했는데 올 들어 신규 상장한 기업 가운데 벌써 5번째 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올 들어서 몇 개 따상할 때는 그냥 뭐 테마 때문에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지금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 가장 큰 이유로는 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몸값을 낮춰서 상장했다는 데 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지난해 IPO 시장 침체로 기업들은 공모가를 자체적으로 낮추면서 상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올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의 몸값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 들어 따상에 성공한 기업들의 보호 예수가 없는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봤습니다. 꿈비를 비롯해서 따상에 성공한 기업들의 유통 가능 물량이 20% 초중반대로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관심을 놓고 지내다 보니까 계속 따상이라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는데 이제는 한번 따상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죠. 어떤 기업들이 지금 상장 대기하고 있죠? 우선 센지랩과 제이오는 이미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을 마쳤고요. 네. 다음 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두 기업 모두 기관 수요 예측이나 일반 청약에서 뭐 흥행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과연 따상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이노진이 있습니다. 오늘 일반 청약을 개시했고요. 내일 이제 청약이 마감됩니다. 상장일은 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 이제 대역급 IPO로 꼽힌 오아시스가 어제 수요 예측을 마치고 뭐 상장을 연기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네. 따라서 좀 의견을 고려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좀 내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모가 하단이 35,000원인데 이보다 낮은 2만 원대 공모가를 결정해서 상장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